돈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달렸죠. 30년간 대기업에서 과장, 부장 거쳐서 임원까지 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참 성공한 인생이었겠죠. 주말에도 쉬지 못했어요. 사람들 만나야 출세한다고들 하니까 피곤해도 골프 모임 나가고 지치고 힘들어도 술자리 참석하고 그게 다 돈을 더 벌기 위해서였는데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새 아내와는 할 이야기가 없더라고요. 밥 먹을 때도 서로 핸드폰만 보고 큰 아들은 캐나다로 이민 가버렸고 작은 딸은 맞벌이라 한 달에 한 번 보기도 힘들어요. 얼마 전에는 40년 지기 친구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암이래요. 연락이나 한번 해볼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회사 사람들은 퇴직하니까 연락 한 통 없고 골프 치던 사람들도 자연스레 멀어지고 지금 제 통장엔 5억이 넘는 돈이 있습니다. 젊었을 땐 이 정도면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참 아이러니하죠. 돈은 있는데 같이 밥 먹을 사람이 없고 시간은 많은데 함께 여행 갈 사람이 없고 건강은 좋은데 산책할 친구가 없네요. 이제야 알았습니다. 돈보다 더 무서운 게 있다는 걸. 여러분, 내 통장에 몇 억이 더 생기면 인생이 바뀔까요? 노후 자금만 해결되면 모든 게 달라질까? 방금 들으신 김영수 어르신은 통장에 5억이 넘는 돈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눈빛은 왜 이토록 깊은 후회가 느껴지는 걸까요? 평생 모은 돈이 있는데도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늘 돈이 부족해서 돈만 있으면 행복할 거라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수많은 노년층 사람들을 만나보니 정작 그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가난보다 더 큰 5가지 괴로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나가다 들을 수 있는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서 가장 큰 깨달음이 되길 바랍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괴로운 것은 건강한 몸은 있어도 건강한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관계가 뭐가 중요해? 잘 먹고 몸만 건강하면 되지.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난 70대 많은 어르신들은 건강한 몸을 가졌음에도 외로움에 힘들어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6시 혈압약을 챙겨 먹고 공원을 3바퀴 돕니다. 점심엔 영양제를, 저녁엔 유산균을, 병원에선 20대 심장을 가졌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 건강한 심장이 자꾸 아파옵니다. 대기업 임원 출신인 그는 퇴직 후 하루도 빠짐없이 건강관리에 모든 열정을 쏟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신체 건강도 2배 이상 좋아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 순서를 착각합니다. 퇴직하고 처음 몇 달은 좋았어요. 아침마다 공원에서 운동하는 사람들도 만나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깨달았습니다. 매일 만나도 서로의 진짜 이야기는 모른다는 거려. 1000명의 운동 친구보다 진심을 나눌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그립더군요. 겉으로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사는 것 같지만 많은 어르신들의 마음속엔 이런 외로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건강한 인간관계의 핵심은 양이 아닌 질에 초점을 두세요. 수백 명과 하는 형식적인 만남보다 단 한 사람과의 진정성 있는 대화가 정신건강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지인 중에 70대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젊었을 때는 몰랐어요. 인맥이 곧 재산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골프 모임, 동창회, 조기축구, 바쁘게 사람들 만나면서 살았습니다. 요즘은 카카오톡 친구가 300명이 넘어요. 근데 제 생일을 기억하는 사람은 달력에 표시해둔 제 자신뿐이더군요.
그렇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아는가가 아닙니다. 얼마나 깊이 서로를 이해하는가입니다. 또한 우리는 모든 사람과 친밀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것이 서로를 위한 배려가 됩니다. 그리고 그러셨군요. 많이 힘드셨겠네요. 라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먼저 건네보는 겁니다. 누구든 완벽한 관계는 없습니다. 진심 어린 소통이 때로는 엄청난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워질수록 갈등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갈등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서로를 더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전엔 며느리와 의견이 다르면 꼭 참고 소가리를 했어요. 하지만 언젠가 솔직하게 제 마음을 털어놨더니 오히려 관계가 더 가까워졌습니다. 물론 조심스럽게 서로를 배려하면서 말이에요. 인간관계를 돈처럼 숫자로 세는 순간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립니다. 바로 진심입니다. 때로는 침묵 속에서도 마음이 통하는 사람 한 명이 수많은 사회적 관계보다 더 큰 위로가 됩니다. 명나라의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 권의 책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을 단 한 번의 진심 어린 대화가 깨닫게 하니라. 5,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결국 사람의 마음은 변함이 없나 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진심을 나눈 대화가 있으신가요? 혹시 건강관리에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마음의 건강을 잃고 계신 건 아닐까요? 건강한 100세 시대, 하지만 그 긴 시간을 함께 나눌 사람이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불행이지 않을까요? 두 번째 괴로운 것은 시간은 많지만 목적이 없는 삶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어요. 시계를 보는 겁니다. 아, 오늘도 긴 하루가 시작됐구나. 이 많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30년 넘게 다니던 회사를 퇴직하고 처음으로 마주한 자유로운 시간이 어느새 그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좋았어요. 평일 낮에 등산도 가고 늦잠도 실컷 자고 평생 꿈꾸던 자유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허전함이 밀려왔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자꾸 시계를 보게 되고 밤에는 내일 뭐하지 걱정하다가 잠이 안 오고 이런 생활이 벌써 1년째입니다. 은퇴 후 뚜렷한 목적 없이 보내는 시간이 길수록 우울증 발병률이 3배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저도 막막했어요. 그러다 우연히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젊었을 때는 미처 몰랐던 세상이 보이더군요. 이제는 매주 목요일마다 어린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71세 김영희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작은 시작이 새로운 삶의 의미가 되었다고 합니다.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된다고 하고 체념하려던 찰나에 우연히 시작한 봉사활동이 제 인생의 두 번째 목적이 됐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면 제가 아직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게 실감나요. 실제로 의미 있는 삶을 사는 60대, 70대 시니어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꾸준히 책을 읽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발견하고 다른 사람의 인생에서 깨달음을 얻습니다. 둘째, 자신의 경험을 나눕니다. 살면서 겪은 어려움과 극복 과정을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과 공유합니다. 셋째, 작은 목표부터 시작합니다. 거창한 목표보다 매일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이 훨씬 더 중요하고 하기도 수월하다고 합니다. 제 지인 중에 68세 한 어르신 역시 매주 토요일 장애인 재활센터에서 서예를 가르치십니다. 제가 젊었을 때 사업 실패로 힘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서예가 저를 살렸죠. 이제는 제가 겪은 그 위로를 다른 분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붓글씨를 쓰며 흐뭇해하는 사람들을 보면 제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철학자 칸트는 행복이 이 세 가지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사람을 사랑하거나 어떤 일에 희망을 가지는 것에요. 여러분, 지금 당장 큰 것을 이루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 작은 목표 하나를 세워보는 것은 어떨까요? 책 한 권을 집어들거나 오랫동안 미뤄둔 취미를 시작하거나 혹은 가까운 이웃에게 먼저 안부를 물어보는 것. 이런 작은 시작이 모여 우리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줄 것입니다. 시간이 많다는 것은 축복일 수도 저주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채우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지금 어떤 의미로 채워지고 있나요? 세 번째로 괴로운 것은 자녀는 있어도 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제는 텔레비전에서 우리 아들이 나왔어요. 뉴스에 나온 젊은 임원이 우리 아들이더라고요. 전화하고 싶었는데 바쁠 텐데 방해될까봐 그냥 혼자 웃으며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75세 김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자녀 교육에 바치고 이제는 성공한 자녀를 두신 아버님이지만 그분의 눈가에는 깊은 외로움이 묻어났습니다. 지난 추석에는 잠깐 들러서 밥만 먹고 갔어요.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생각했는데 식사하는 내내 휴대폰만 보더라고요. 밥 먹으면서도 회사 메일을 확인하는 모습을 보니 안쓰럽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노년층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가 자녀와의 의사소통 단절이라고 합니다. 특히 맞벌이 자녀를 둔 부모들의 경우 소통 부족으로 인한 외로움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전화해도 될까? 방해될까? 하루에도 몇 번씩 휴대폰을 들었다 놨다 하네요. 문자라도 보낼까 하다가 엄마 또 잔소리한다 소리 들을까봐 그마저도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어려움을 지혜롭게 극복한 사례도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어요. 퇴직하고 집에만 있다 보니 자꾸 아이들 생각이 나서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먼저 아이들의 삶을 인정하고 그들의 방식을 존중해 주기로 한 거죠. 71세 박영수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 자녀들에게 짧은 문자 메시지만 보냅니다. 날씨가 좋네, 맛있는 거 먹었다 정도로요. 대신 답장을 기다리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 아이들이 먼저 연락을 해오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자녀와의 관계는 소유가 아닌 동행의 개념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부모도 자신의 삶을 살고 자녀도 그들의 삶을 살되 서로를 응원하는 친구 같은 관계가 될 때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완성됩니다. 율곡 이희 선생님의 교육 철학에도 자녀와의 관계에서 균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녀와의 관계는 무르르듯 자연스러워야 하나니 너무 붙들려 하지도 말고 너무 멀리하지도 말아야 하느니라. 건강한 가족 관계를 위한 작은 실천들이 있습니다. 첫째, 기대를 내려놓습니다. 자녀들의 바쁜 현실을 이해하고 그들의 생활 방식을 인정해 주세요. 둘째, 부담 없는 연락을 시작합니다. 격식 있는 대화가 아닌 일상의 작은 이야기부터 나눠보세요. 셋째, 자신의 삶을 가꿉니다. 취미 생활이나 봉사 활동으로 나만의 일상을 만들어 가세요. 요즘은 주말마다 산책을 나갑니다. 그날 본 꽃 사진을 자녀들에게 보내요. 긴 대화는 없어도 이런 작은 교감이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것 같아요. 자녀와의 관계는 마치 정원을 가꾸는 일과 같습니다. 매일 물을 주고 관심을 기울이되 때로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지켜봐야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자녀에게 어떤 마음을 전하고 계신가요? 때로는 작은 문자 하나가 큰 변화의 시작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간단한 안부 메시지 하나로 새로운 관계의 문을 열어보는 건 어떨까요? 네 번째로 괴로운 것은
집은 있어도 추억이 없는 것입니다. 30년간 중학교 교사로 일하시다 퇴직하신 67세 박 선생님은 말합니다. 평생 학생들 웃음소리를 들으며 살았는데 이제는 40평대 아파트에서 혼자 TV 소리만 듣고 있어요. 남편은 5년 전에 먼저 떠났고 아이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고 명절에도 시간 맞추기 힘들다고 하네요. 얼마 전에 문득 옛 앨범을 꺼냈는데 온 가족이 둘러앉아 라면 먹던 날 큰딸이 찍어준 사진 한 장이 있더라고요. 그때는 왜 그리 빨리 이사 가고 싶었을까요? 좁은 공간이었지만 마음만은 넓었어요. 지금은 넓은 집이 답답하게만 느껴지네요. 반면에 동네 독서 모임에서 만난 72세 김순옥 여사님은 매주 화요일마다 동화책 읽어주기 봉사를 하십니다. 우연히 지역 도서관에서 시작한 일인데 아이들이 제 집으로 찾아와 할머니 무릎에 앉아 책을 읽자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망설였어요. 깨끗한 집이 더러워질까 걱정도 됐고. 그런데 이제는 과자 부스러기 떨어진 소파를 보면서도 웃을 수 있어요. 아이들 웃음소리가 메아리 치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워 보입니다. 또 다른 분은 매주 토요일 취미로 배운 가죽 공예를 이웃들과 나누신다고 합니다. 집이 넓어서 좋은 점도 있더라고요. 거실에 작업대를 펼쳐놓고 이웃들과 함께 가죽 지갑도 만들고 차도 마시고. 집의 가치는 평수가 아닌 그 안에 담긴 온기로 결정됩니다. 작은 창가에 피어난 한 송이 꽃과 그 꽃을 함께 바라보며 나누는 대화가 수십 평의 빈 공간보다 더 값진 것임을 우리는 종종 잊고 살아갑니다. 집은 단순한 그릇이 아닙니다. 그 안에 쌓이는 일상의 작은 기쁨이 있어야 비로소 집이 됩니다. 여러분의 집에는 오늘 어떤 이야기가 쌓이고 있나요?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새로운 추억을 채워보는 건 어떨까요? 큰 집이 좋은 게 아니라 좋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집이 좋은 집이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마지막이자 가장 큰 괴로움은 돈은 있어도 나누는 기쁨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보면 지금보다 우리 젊었을 때가 더 행복했던 것 같지 않으신가요? 그때는 지금보다 돈도 적고 여유도 없었는데 말이죠. 통장에 5억이 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에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이렇게 돈이 많은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과학자들이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줄 때 우리 몸에서 행복 호르몬이 나온다는 사실을요. 첫 월급으로 부모님께 밥 한 끼 사드렸을 때, 이웃과 김장김치를 나눠 먹었을 때 벅찬 기쁨을 느끼는 이유가 도파민,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 때문이었던 거죠. 우리는 보통 물건을 소유하는 행복은 평균 27일, 나눔의 기쁨은 무려 385일이나 지속된다고 합니다. 우울한 기분도 날려주고 혈압도 내려주고 심지어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춰준다네요. 재미있는 건 우리 인류가 수만 년 동안 서로 도우며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나눔의 기쁨이 우리 몸 안의 DNA에도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일까요? 나이가 들수록 여유가 생길수록 오히려 나누는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혹시 손해를 보지 않을까? 나중에 나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베풀었다가 오히려 상처받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우리의 마음을 닫아버렸습니다. 맹자의 사상에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나눔의 기쁨을 아는 자가 진정한 부자이니 베풀매 즐거움을 알지 못하면 그저 돈을 가진 가난한 자일 뿐이니라. 나눔은 결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따뜻한 미소 한 번, 잠시 멈춰 들어주는 관심, 작은 반찬 하나, 이런 작은 나눔으로도 서로의 마음은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모으며 살아갑니다. 돈을 모으고 재산을 모으고, 하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것, 바로 행복을 나누는 법을 잊고 살진 않았나요? 돈이 주는 행복은 잠시지만
나눔이 주는 기쁨은 영원합니다. 진정한 부자는 통장 잔고가 아닌 마음의 잔고를 늘려가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의 통장에는 어떤 행복이 쌓이고 있나요? 부자가 되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꽉 쥔 주먹을 살며시 펴는 것, 그리고 그 손을 누군가에게 내미는 것. 바로 그것이 부자가 되는 길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돈이 부족해서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처럼 진정한 불행은 관계의 단절, 삶의 무의미함, 그리고 나눔의 부재에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지금이 바로 변화의 순간입니다. 주변을 돌아보고 작은 것부터 나누며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부유함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내일이면 잊혀질 작은 깨달음이 아닌 삶을 바꾸는 새로운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가 모여 더 큰 변화의 물결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다음에도 의미 있는 이야기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루도 나눔으로 더욱 빛나길 바랍니다. 지혜로운 동반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